오랜 고증을 통해 복원한 조선통신사선이 실제로 부산에서 일본 오사카항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통신사선의 복원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여수 국가산단이 불황의 늪에 빠져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화물선에 급유를 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수산물 수출이 가장 많았는데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61년 전 조선시대에도 우리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요청으로 12차례나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는 당시 조선의 선진 문화를 전파하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당시 조선의 외교사절단을 태우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배가 조선통신사선입니다. 오랜 세월 역사 속에 묻혀있던 이 조선통신사선이 최근 261년 만에 복원돼 다시 한번 일본으로 가는 뱃길에 올랐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조선통신사선 복원의 여정을 장혜원 기자가 전합니다. 나무로 만든 판옥선 한 척이 부산항에서 힘차게 출항합니다. 조선시대 외교사절단을 태우고 일본으로 향했던 배, 조선통신사선입니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한일 간 평화를 다지기 위해 파견된 사절단으로 시조와 글, 음악 등 조선 문화를 일본에 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이 탔던 조선통신사선은 길이 34m, 너비 9.5m, 높이 3m에 달하는 대형 목선입니다. 국립해양연구소는 지난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복원 작업에 착수한 결과 2018년 선박을 재현했습니다. 특히 100년 된 금강송 900여 그루를 찾아 전국을 돌며 수집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선통신사선에 사용된 목재는 대부분이 다 소나무이고요. 그런 900그루를 저희들이 한 번 한 번 수집을 할 때 좀 정말 좋은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복원된 조선통신사선은 지난 2023년 스시마까지 운항해 첫 백길 재현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조선통신사의 중간 기착지인 시모노세키에 입항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시마 섬을 거쳐 후쿠야마를 지나 다음 달 11일 오사카에 입항합니다. 과거 조선시대 통신사들은 바람에 의존해 해협을 넘어섰지만 국립해양연구소는 엔진 등 첨단 장비로 기술에 미흡한 점을 보완했습니다. 실제 항해를 하기 위해서 이 배에는 530마리짜리 엔진이 2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를 가기 위해서 많은 첨단 장비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통신사선은 오사카에 입항한 뒤 한국의 날 행사에 맞춰 엑스포 현장에서 재현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261년을 넘어 다시 한번 출항한 조선통신사선. 그 역사적인 항해가 다시 한번 한류의 뿌리를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제2의 내란 행위라 규정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서 한 총리는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총리로서 국정난백을 책임질 2인자였음에도 불법 개업을 제대로 막지도 않았고 내란 세력에 동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제라도 대권 노름에서 벗어나 권한대행 역할에 충실하길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남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억 7천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1분기 전남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억 7,916만 달러 규모로 수산물이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1억 2,051만 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김은 9,540만 달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신선 농산물은 주로 쌀과 배, 파프리카, 키위 등 984만 달러를 기록했고, 음료는 963만 달러에 배와 유자 음료 등 과일 주스를 중심으로 수출이 이뤄졌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목포시가 3,124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 2,960만 달러, 신안군이 2,655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LG엘로비전은 여수 국가산단의 불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산업 재편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노동계는 산단 위기 대응 협의체에 노동자들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여수지부를 비롯한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된 4개 노동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더하기 위해 산업별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린 겁니다. 공대위는 산업 침체로 고용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을 때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실직자로 남겨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도와 여수시 등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여수산단 위기대응협의체에 노동자들은 빠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대응협의체의 포함을 요구하는 데 이어 국가 차원의 위기극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부터 함께 지역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더불어 여수 국가산단 생산의 주인이자 당사자로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 대응 기구에 참여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 정치권은 노동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별노조 공대위 출범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연대의 첫 걸음으로 보고 앞으로 마련할 대책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수산단의 산업 재편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고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적인 구조 재편, 적극적인 또 업종 재편,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이러한 국제적인 석유화학 불황을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 또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을 요구하는 중이고,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공대위의 위기대응 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6월 정기회의부터 공대위의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산별노조 공대위는 이 밖에도 대시민 서명운동과 공동집회 등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여부가 5월 초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가운데 그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꾸린 정보실사단은 지난달 24일 여수를 찾아 입주기업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습니다. 정보실사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핵심 단계로 당시 여수시는 현황 보고를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장 가동률 저하 등 산단의 실정을 알리고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의 시급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최종 지정 여부가 5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역 정치권은 오는 6월 조기 대선 등이 맞물리면서 발표가 늦어지거나 지정되더라도 정권 교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과정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7일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 정박지에서 화물선이 석유 제품 관리선을 통해 기름을 수급하던 중 저유황 연료유 일부가 해상으로 유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은 27일 오후 3시 40분쯤 오동도 동쪽 약 1.5km 떨어진 정박지에서 1,400톤급 외국적 화물선 A호가 200톤급 급유선 B호를 통해 기름을 받는 과정에서
저유황 벙커 비유 150리터가 해상에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오일 펜스를 설치한 뒤 방제 함척 등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기름띠를 긴급 방제했습니다. 해경은 A호의 밸브 조작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일용직 근로자 7명에 임금 4,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7차례에 걸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청은 법원에서 A씨를 상대로 올해 2번째에 걸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신병을 확보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습니다. 박형대 전남도 의원이 전라남도의 기본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 것에 대해 개선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박 의원은 24일 불공정 시범사업 개선 청원서를 전남도 의회에 제출하고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광과 곡성군만 포함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론회를 열어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영광군과 곡성군 2곳을 선정했고 한 명당 1년 동안 최대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를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와 광양의 업체 3곳은 지난 25일 전남 소방본부를 사칭해 회식 관련 장어를 사전에 주문하고 위조된 공문서와 물품 지급 결제 확약서를 문자로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주문을 받은 음식점 관계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소방본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본부는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문자로 구매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서부권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립특수학교 신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2025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가칭 온미래학교 신설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 구성을 위한 사전 기획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칭 온미래학교는 옛 일로초 죽산분교장 부지에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3학급 규모로 조성되는 교육기관으로 오는 2029년 개교될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합니다. 무안군은 202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9개 읍면 470곳에 대해 주택과 공공 또는 상업 건물 등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남군이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캐나다의 식품 판매 전문마트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25일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A마트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농수산물의 현지 진열과 판매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오는 6월 현지에서 판촉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지난 25일 6.25 참전 유공자인 고 윤학현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 무공 훈장을 75년 만에 전수했습니다. 강진군은 고 윤학현 일병의 무공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6.25 전쟁 당시 훈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 2019년 6.25 전쟁 무공 훈장 찾아주기 특별법과 육군본부 산하 조사단의 추적 등을 통해 유족을 확인한 뒤 전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